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영갑 교수입니다. 오늘은요 2021년 1월 1일입니다 2021년이 벌써 저희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2021년이 우리 외식업계에, 우리 음식점이나 식당을 하는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어떤 상태로 펼쳐질까, 과연 이 코로나19는 없어질 수 있을까? 만약에라도 이 코로나19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음식점을 계속해서 영위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오늘이 2021년 첫날이니까요, 2021년의 외식산업의 트렌드를 예측해보고 그 트렌드들에 맞추어서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지만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외식산업 어디로 갈까요? 과연 이 코로나19는 단기간에 사라질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게 처음에 코로나19가 시작되었을 때 금방 사라질지 몰라,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이 지나고요, 2021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19는 지금도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정말 완벽히 사라질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사라진다면 우리는 옛날에 그 좋았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거야? 즉 코로나19가 없어지지 않거나 또는 없어진다고 해도 이 세상이 뭔가 옛날과 지금은 다른 형태로 그대로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상당히 위험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는 가정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2021년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우리는 우리의 사업을 이어나가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의 소비 행동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뭔가 변화된 소비자의 소비 행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소비자들의 습관으로 굳어질지도 모른다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러나 소비자들은 혹시 변화되었던 소비 행태를 다시 원위치 시키려고 노력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그게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소비자의 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시스템들이 완벽히 다 바뀌고 나면 소비자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소비의 패러다임이, 즉 외식을 하는 소비의 패러다임이 완벽히 바뀔지도 모르고요. 우리는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판이 바뀌고 있다. 자, 완전히 판이 뒤집히고 나면요, 이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가정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021년도의 외식 산업의 트렌드를 설명해 줄 수 있는 4개의 키워드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4개의 키워드 뿐만 아니라 이 키워드로 인해서 어떠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을 것인가, 발생할 것인가, 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런 위험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어떤 대응 전략들을 강구하고 내 매장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해결책까지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다운사이징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나 네이버 TV,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등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작년도부터 2020년도부터 계속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다운사이징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키워드가 또 여러분에게 좀 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상권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동안 제가 온라인 상권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오늘은 이걸 조금 더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디지털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뭐라고요? 디지털 상권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초개인화라는, 보통은 제가 개인화라는 용어를 여러분에게 수업이나 다양한 강의를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과 만났을 때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오늘은요, 이걸 좀 더 이것도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확히 인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초개인화라는 키워드를 만들어 보았고요. 네 번째 키워드는요, 알고리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짜거나 이런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알고리즘이라는 단어에 그렇게 친숙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2021년부터는 여러분들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구체적으로 이해하시고 이걸 내 외식 사업에 적용하려고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다운사이징.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나라의 외식 산업도 성장보다는 생존이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젠요, 우리가 존버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버텨야 됩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 우리가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제 성장보단 생존의 방점을, 중요도를 더 높게 인식해야 될 시점입니다. 왜 그런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자꾸 사람과 관련된 비용, 물론 이건 인적 자원과 관련된 비용뿐만은 아니겠죠. 고정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가 어렵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끊임없이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해 벌써 최저인건비 전년에 비해서 또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비용 구조가 올라가고 있고요. 코로나와 같은 리스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워낙 크니까 코로나19만 의식이 되시지만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정말 많은 외식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들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수많은 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리스크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또 세금도, 외식업과 관련된 세금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모든 상황들이 어려워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운사이징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강력히 주장하는 건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매출 중심의 사고에서 이익 중심의 사고로 전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즉,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은요, 그동안에 해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행태의 외식사업의 구조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영업 일수를 줄이셔야 됩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영업하던 거 이제 하루 정도는, 주 1일 정도는 쉬어야 되겠다. 언제 쉬지? 어떻게 쉬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영업시간도 줄이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메뉴의 숫자도 줄여야 되고요. 고객의 층도 줄이셔야 됩니다. 즉, 고객의 목표 고객을 명확하게 하나로 집중하셔야 되는 게 바로 다운사이징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매출도 줄이셔야 됩니다. 무조건 매출을 올린다고 이익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줄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방법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Only one, 즉 어떤 한 가지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무한정 팔려고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수준의 한정 판매로 승부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음식점이 이 하나의 메뉴만 팔고 있는 곳입니다. 자, 이 음식점은요, 1인 오너 셰프가 직원 없이 운영하는 곳이고요. 메뉴는 단 한 가지고요.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영업시간은 하루에 6시간만 영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너 셰프는요, 한 달에 1,500만 원 이상의 순이익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요, 작고 컴팩트하면서 아주 밀도 있는 음식점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높은 이익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엔 너무 볼륨 위주로, 즉 크기 위주로, 매출 위주로 외식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고 있는 음식점들이 어떤 음식점일까요? 아마 크면 클수록
더 피해가 클 겁니다. 이제 우리는 물론 이 코로나가 사라진다고 하면 이 대형업소들이 다시 큰 매출과 이익을 달성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희망을 갖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대형업소들은 그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워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외식산업에서의 새로운 다운사이징이 추구되어야 한다는 건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디지털 상권이란 용어 들어보신 적 없죠? 예. 제가 상권 분석이라는 걸 가르치면서 몇 년 전부터 새로운 키워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온라인 상권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상권 하면 오프라인, 부동산 관점, 지리적 영역 관점에서의 상권만 생각했는데요.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시장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죠? 소비자들이 SNS를 이용해서 뭔가를 구매하는, SNS를 이용하는 시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심지어는요, 제가 최근에 소비자들의 쇼핑 금액 우리나라의 비중을 살펴봤는데요. 모바일 쇼핑이 가장 크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모바일 쇼핑으로 쇼핑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옛날엔 옷을 사거나 화장품을 사거나 어떤 제품을 사는데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제 외식 상품을 모바일로 사고요. 밀키트를 모바일로 사고요. 그래서 밖에 나가지 않고 상품들을 구매해다 집에서 먹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소비자의 모든 의사결정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죠? 예, 인터넷, 즉 디지털 공간에서 소비자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우리에게 지금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 사업자인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오프라인 중심으로 삶을 살아오셨다면 이제 2021년부터는 여러분의 삶을 온라인 공간으로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온라인 마케팅을 한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접근하셔선 곤란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을 왜 소비자가 이용하는 모든 온라인 매체에 여러분이 적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오프라인 매장 하나를 가지고는 여러분이 원하는 매출을 이익을 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다 온라인 점포를 만드셔야 됩니다. 네이버 플레이스가 대표적인 온라인 점포입니다. 그 이외에도요, 인스타그램 계정이 여러분의 점포가 될 수도 있죠. 여러분, 구글에도 여러분의 점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SNS에 심지어는 페이스북에도 여러분의 점포가 만들어져 있나요? 만약에 그런 점포들이 없고 그러한 것들을 관리하는 능력이 떨어지신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아주 어려움에 크게 노출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매출이 오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매장에 손님이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거기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는 단어일 수 있는데요. 이 단어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이브 커머스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라이브 방송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아니, 내가 식당을 하는데 무슨 라이브 방송을 합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음식점 사업자들이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고요. 그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자신의 밀키트를, 자신들의 메뉴를 홍보하거나 판매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동안엔 특별한 누군가만 하는 행태였다면 이제는 2021년부터는요, 이러한 사람들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여러분이 이런 디지털 상권, 온라인 상권에서의 활동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여러분의 매출액은 더욱더 급전직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차별화된 컨텐츠를 온라인 안에다가 집중적으로 쌓아가셔야 됩니다. 온라인 상권을, 디지털 상권을 여러분이 생산한 컨텐츠로 점령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업체는요, 일본에 있는 커피숍인데요.
아주 작은 테이크아웃 커피숍인데요. 이 커피숍은요, 지역을 기반으로 로컬 푸드 식재료를 이용해서 세계인과 소통하는 온라인 상권을 점령함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컨텐츠를 업데이트하고요. 그러한 컨텐츠를 통해서 전 세계인들이,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일본에 사람들이 많이 갈 수는 없지만 그 직전까지만 해도 이와 같이 수많은 세계인들이 이 커피를, 라떼를 먹겠다고 여기에 몰려드는 그러한 온라인 디지털 상권을 점령하는 좋은 사례들이 여러분 주변에 아주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 디지털 상권을 점령해야 된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 내용을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모두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를 기억하고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디지털 상권을 점령하기 위한 기능과 전략과 방법들을 배워 나가셔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초개인화. 우리의 음식점들의 메뉴의 품질, 맛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점과 좀 덜 맛있는 음식점 사이의 차이가 옛날처럼 크지 않습니다. 즉, 제품의 품질은 대동소이하다. 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 갈수록 경쟁은 치열해집니다. 많은 업체들이 계속 외식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어렵다, 외식 사업이 힘들다라고 하지만 창업자들은 끊임없이 외식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니까 가격 싸움을 합니다. 가격으로 경쟁하는 거죠. 또는 가격으로 안 되면 양으로 승부를 합니다. 양을 많이 주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소비자들은 싼 가격이나 많은 양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은요, 가치 있는 상품, 가치 있는 서비스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오히려 비슷비슷한 음식보다는 좀 더 차별화된, 개인화된, 이 개인화됐다는 건 뭐냐면요, 나에게만 뭔가 특별한 대우를 해주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그들이 원하는 초개인화된 서비스나 체험, 경험을 제공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음식점엔 점점 소비자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만을 위한 특별한 응대를 해주지 않으면 그 고객은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존 고객, 내 단골 고객에게 더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그들의 특성과 그들의 니즈와 그들이 원하는 걸 개인적으로 다 파악을 해서 그들을 고객 관계 관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단어도 좀 어렵죠. 고객 관계 관리.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지만 이 어려운 파고를 거쳐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비자들의 취향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고요. 라이프 스타일도 매우 복잡 다단해지고 있습니다. 즉, 비슷하게 살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도 요즘 젊은이들 보십시오. 전부 다 자기들만의 개성이 아주 또렷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매장에 찾아오는 고객들을 이젠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이런 걸 먹으러 왔구나,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의 방문 동기, 방문한 목적, 우리 집에 저 사람이 왜 온 거지? 이거를 단순히 이 설렁탕 먹으러 왔구나, 이 초밥 먹으러 왔구나,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셔선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화면에 보시면 이 집은요, 마제소바라고 하는 일본식 비빔 라멘을 팔고 있는 집입니다. 그런데요, 이 집은요, 하나의 메뉴를 가지고요, 모든 고객의 입맛을 다 맞추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이렇게 썼죠? 메뉴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메뉴의 설명을 잘 읽어보면 이 집의 토핑은 매우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메뉴이지만 소비자는 그 다양한 자신의 취향에 맞는 토핑을 이용해서 자기만의 마제소바, 자기만의 비빔 라멘을 만들어 먹고 만족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초개인화한다고 합니다. 메뉴는 딱 하나지만 모든 소비자의 취향에 맞추겠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 더 재미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타벅스에는요, 시크릿 메뉴라는 게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비밀 메뉴죠. 자, 우리 집에 오면요, 우리 메뉴판에 있는 메뉴밖에 먹을 수 없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매장에 가서 만약에 여러분 매장에 없는 메뉴를 누군가 주문한다면 여러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뭐 경우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자, 스타벅스에는요, 시크릿 메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 메뉴인데요, 이 비밀 메뉴를, 메뉴북에 없는 메뉴를 주문하면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초개인화의 하나의 사례이겠죠. 자, 또 한 가지, 아메리카노 메뉴가 무한대로 존재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스타벅스의 아메리카노를요,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를 이용해서 주문을 하면 2736가지의 아메리카노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스타벅스는요, 목표가 뭐냐면 전 세계인이 다 다른 자신의 취향에 맞는 아메리카노를 먹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즉, 아메리카노 메뉴는 하나지만 이걸 모든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 다르게 팔 수 있는 무한대의 메뉴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초개인화 시켜준다. 즉, 소비자가 모두 다 다른 니즈를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형태로 우리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게 2021년도에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의 식당에다 이런 트렌드를 적용해서 이와 같은 전략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걸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초개인화하지 않으면 이제 살아남을 수 없다. 자, 네 번째입니다. 가장 어려운 단어일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냥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음식점을 하려면 뭔가 수학 공식과 같은 알고리즘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 이유가 있겠죠. 소비자들이요, 음식점을 선택하고 메뉴를 선택할 때 그냥 무턱대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뭔가를 결정할 때 데이터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소비자들이 어떤 식당 가지? 오늘 우리 뭐 먹을까? 이럴 때 옛날처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요, 뭔가 아주 디테일한 기준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감성적이기보다는요, 정량적인, 즉 수치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런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그런 것에 신경 안 쓰고 있겠지만 갈수록 소비자들이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게 있죠. 그런 소비자들이 뭔가 먹고 싶어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할 때 그걸 추천해주는 서비스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추천 서비스들이 바로 이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아무거나 추천하는 게 아니죠. 요즘은 심지어는 인공지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이요, 그냥 제가 뭔가를 먹고 싶어서 딱, 배고파, 뭔가 먹어야 되겠어 라고 생각만 하면 알아서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먹으면 좋을 것 같은 메뉴를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뭔가 알고리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이 뭔지 알고 대응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네이버 플레이스에 여러분의 매장이 1등으로 떴으면 좋겠죠. 뭐죠? 이건 내가 뜨고 싶다고 떠지는 게 아니죠. 알고리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네이버의 직원이요, 이 플레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누가 1등에 올라갈지 누가 2등에 올라갈지가 공식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여러분에게 알려주진 않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알려주지 않으니까 어떡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하죠. 여러분도 그걸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배달의 민족에 보면요, 맛집 랭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맛집 랭킹에 1등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등수가 매겨지는 게 네이버 배달의 민족의 그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그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야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모든 SNS의 프로그램들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걸 알아야 내가 상위로 올라가게 되고 상위에 올라가야 소비자들이 내 음식점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뭘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무엇인가를 측정해야 됩니다. 그 측정을 한다는 건요. 자, 예를 들면 오늘 우리 집에 네이버에서 사람들이 우리 점포를 몇 번 검색했을까? 이걸 측정하셔야 됩니다. 자, 월요일날 검색한 숫자와 일요일날 검색한 숫자가 다를 겁니다. 그러면 이 검색한 숫자가 뭐에 영향을 미칩니까? 아마 검색 숫자가 떨어지면 여러분의 매출액이 떨어질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자, 뭔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면 그걸 측정해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 집의 매출이 올라갔는지 떨어졌는지와 같은 어떤 관계성을 알게 되고 이런 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매일매일 여러분 식단과 관련돼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숫자로 측정하시고 그 숫자로 측정한 것과 내 매출액과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네이버에 고객이 매기는 평점은 내 매출액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제 파악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방문자 리뷰 수가 늘어나면 매출이 올라갈까요? 블로그 리뷰 수가 늘어나면 매출이 올라갈까요? 예약하는 사람이 만약에 네이버의 예약 기능을 이용해서 그동안엔 예약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예약자가 늘어나면 매출이 더 높아지는 걸까요? 또 기타 다양한 스마트 주문을 많이 하게 되면 매출이 높아질지, 또는 그 이외에 네이버 페이를 쓴다든가 다양한 네이버에 있는 모든 기능들이 내 점포와 관련된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여러분이 측정해보면 이게 바로 알고리즘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모든 소비자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왜 우리 집에 안 오고 왜 우리 집에 많이 오고 이런 원인들과 결과를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걸 우리가 알고리즘을 파악했다. 즉 우리 집에 매출을 올리는 공식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아내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네 번째 키워드 알고리즘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저는요 2021년 어떻게 우리가 외식 사업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4개의 키워드를 알려드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걸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이제 이 어려운 우리 코로나 시대의 외식업으로 성공하는 기틀이 될 거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점포를 가능한 가볍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가족 빼고는 모두 줄이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무턱대고 줄이라는 건 아닙니다.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최적으로 내 순이익을 오히려 높일 수 있는 어디까지 줄일 것이냐. 그래서 요즘 자동차들도 보면요, 과거에 비해서 다운사이징이 엄청나게 됐습니다. 엔진의 크기를 줄였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 차들이 엔진의 크기는 줄였지만 오히려 기름을 적게 먹으면서도 힘은 더 강력해졌고요. 그러기 위해서 차의 크기는 줄지 않은 것 같은데 무게는 많이 줄었습니다. 다운사이징입니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두 번째, 모든 SNS에 점령하셔야 되겠죠. 온라인 디지털 상권을 점령하라 그랬는데 이 점령을 한다는 건 뭐냐? 그냥 점령을 할 수는 없습니다. 뭘로 점령하죠? 컨텐츠로 점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온라인에 적극적으로 글을 쓰고 사진을 남기고 동영상을 남기고 이러한 컨텐츠를 끊임없이 쌓아서 모든 온라인 상권을 여러분이 점령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이제 여러분에게 오지 않습니다. 제가 초개인화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초개인화는요, 소비자가 모두 원하는 게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오는 단골 고객들은 취향이 어떻고 주로 어떤 메뉴를 먹고 어떤 간을 좋아하고 어떠한 소스가 들어가는 걸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완벽히 파악하면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맛과 그들이 원하는 경험과 체험을 제공하게 될 거고, 그렇게 만족한 고객은 절대로 다른 매장으로는 갈 수 없을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가장 입맛에 잘 맞는
아메리카노를 만들어주는 그 어떤 카페가 존재한다면 제가 다른 카페로 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갈 겁니다. 마지막, 이제 우리의 매장의 매출과 순이익을 올려주는 건 그냥 마구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공식이 존재한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식은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누가 만드는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수많은 IT 기업들이 알고리즘을 만들고 있고요. 또 그걸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그 알고리즘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그 알고리즘을 만든 사람들은요, 무턱대고 만든 게 아닙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인공지능이 누구를 이겼죠? 예, 세계적인 바둑 고수들을 전부 이기고 퀴즈 대회에서 인간을 이기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알고리즘의 힘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우리가 외식 사업과 관련돼서 이 세상에서, IT 세상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알고리즘을 이해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하셔야지만 2021년 이 급변하는 외식 산업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021년 저도 여러분들과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유튜브, 네이버 TV 등 이와 같은 강의들을 더 폭넓게 넓혀가고 더 즉시 좋은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